약간 심심할 때 한 컷씩 찍었어요. 아니요. 아니 그거 하나 둘 셋. 아 방금 이거는 누구였어요? 아니었어? 귀여웠어.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공익 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국없는 국장 이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따의 실험실장 김실장입니다. 요즘에 동행과 가장 자주 만나는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승규 안상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안상현이고요. 저희 이번에 유튜브 기존에 알고 계셨나요? 개간동행이 있는지? 네. 아 언제쯤 나한테 전화가 와서 출연을 해달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혹시 염두에 두셨을까요? 개간동행 주로 인권과 관련된 영상이 많던데 인권하고는 저희하고 별로 관계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 못했습니다. 그럼 네. 처음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혹시 스타가 되는 거 아니야?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는데요? 이거 기회 아니야? 제가 알기로 두 분이 서로 고향이 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두 분은 서로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그거 제일 만났을 때 첫인상 어디서? 3박 4일 걸리는 이야기인데 네. 부산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 만났었어요. 단체에서 만났고 좀 좀 별로였어요 처음에는. 아니요 이때 노동 현장에서 주로 이렇게 만났었고 보통 같이 활동하는 다른 활동하는 동료들 많이 있었는데 동료들에 비해서 좀 부드러운 배려를 주변 사람들 배려를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보셨구만요. 아, 그랬군요. 그런 말 안 했나? 네. 근데 부산은 그럼 왜 거기서 부산에서 일하신 거예요? 이제 광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주에서만 살다가 네. 87년도 이후에 아. 온 나라가 좀 이렇게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예. 87년. 그랬군요. 네, 저는 예, 전혀 알 예. 수가 없어서. 아, 네. 87년도에 네. 그 노동자 그 대투쟁이 일어났고 네. 온 나라가 상당히 이렇게 뜨거워진 네. 상태였었죠. 영화도 있고. 그 상황에서 이따 공장 노동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마산 창원 쪽에서 굉장히 그 노동자들의 그 뜨거운 투쟁이 있었는데 굉장히 멋있잖아요. 멋있게 보였고. 그래서 야, 나도 좀 저기에 합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죠. 그때 부산에서는 도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단체들이 좀 여러 개 많았었어요. 아마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 사상공단이랑 그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작은 공장의 노동자들이 와서 문화적인 교류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뭐 노동법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문화 공간으로 도서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사상에 있는 들불 도서원에 저는 좀 근무를 했었고요. 햇살 도서원이라고 좀 더 규모가 있고 회원이 많은 도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서원에서 또 좀 프로그램 참가하다가 이승규 씨를 만났죠, 이제. 네, 만났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청혼하셨어요? 갑자기 만났는데 바로 저거. 그런 걸 왜 물어봐? 이승규 선생님께서는 안상현 선생님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그래서 그냥 말해도 돼. 굉장히 성실하고 예쁜 노동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실한 느낌이었고 아닌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좀 배려심이 있는 뭐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눈에 좀 조금 띄었었던. 그래서 주말마다 뭐 집회 집회를 하다 같으면 보니까. 같이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서울 올라가는 큰 집회 있을 때 서울 올라가는 사상역에서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기차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결혼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셨는데요? 아기가 생기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구만요. 질문을 하지 말까요? 네. 왜냐하면 같은 순간이
그 물론 시대 분위기가 있었겠지만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학교 입학했을 때 대학생을 알차게 보내야지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연구에서 해서 그럼 연구를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막걸리를 많이 마시는 동아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몰랐던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아는 만큼 또 실천을 해야지 뭐 이런 당위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에서 이제 5.18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광주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이제 있었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또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는 이런 분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나도 당연히 전 무리에 합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일단 졸업을 하고 나서 그냥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지금 떠난다고 편지 한 장을 딱 써놓고 그냥 바로 그렇게요? 예 이렇게 간 거죠. 지금 기억 안 나지만 네. 현재를 굉장히 진솔하게 내가 부모여도 내 자식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뭐 생각 이해하실 만큼 잘 썼더라고요. 엄청 머리 굴려가지고 썼어요. 엄청 머리 굴려가지고. 인생의 변환점을 맞으려면 사는 곳을 바꾸거나 사는 사람을 바꾸거나 하던 일을 바꾸거나 이러면 삶의 변화가 생긴대요. 근데 안상현 선생님이나 이순 교수님 이야기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예 기반을 옮기시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네. 다양한 변주를 주시면서 다양한 그 선택을 하고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내 인생에서 가장 이게 변화가 생겼다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그 삶의 전환점 이게 된 게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때는 아기를 키우고 있을 때에서 모든 육아기에 있는 여성들은 다른 것보다 아기를 키우는 것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할 때이기는 해요. 나머지의 변화에 든 충돌 이런 것들은 좀 상쇄하는 거기는 한데 그거 외에 제일 힘든 거는 친구들 많이 아직 젊을 때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 관계. 친구를 다 자주 못 보는 거, 그다음에 가족들 자주 못 보는 거, 뭐 그런 떨어져 있는 것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생협을 광주 와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네네네. 혹시 기반 그 전에 활동하시던 기반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게 네트워크를 하시려고 혹시 시작하신 건지 생협을 생협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잖아요, 우리가. 물론 집안이랑 자식이랑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한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계기는 참교육 학부모회를 처음 시작을 했던 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나도 이제 어엿한 학부모가 되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참교육 학부모회를 가입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뭐 이런 네트워크가 커지고 생협도 하게 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다 보니까 안상현님 기사 인상적인 걸 찾았어요.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출마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성 정치인이 없는 이유가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기회가 모자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지금은 20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도 사회 분위기는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기회라고 얘기를 할 때, 사회적인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정치, 출마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공적인 활동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활동, 우리 주변에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뭐 그런 우리 주민으로서
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도 보면 대부분 남자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또 뭐 라이온스 뭐 이런 데도 보면은 주로 남자의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런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과정들 자체가 여성들한테 많이 열려져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소비자의 영역에서 여성들을 더 우대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치 환경은 아직 여전히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출마하신 거는 조직의 뜻이었나요? 아니면 선생님 개인의 의지였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조직의 뜻. 네, 조직의 네, 그때 초보적으로 아주 사실 경력 얘기했는데 경력이 별로 없을 때고 단지 이제 처음 육아로만 있지 않고 사회활동을 막 하고 싶을 때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워낙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추천도 오고 했지 않았나. 사실 소양은 많이 부족할 때였죠. 여성위원장을 하지 않았나? 여성위원장을 했네요. 그 이후로는 왜 출마는 안 하셨어요? 조직의 뜻이 없어서인가요? 제가 이제 준비가 되지 않고 조직의 뜻으로 그때 후보를 나가고 이제 총선 후보로서 이제 출마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가 한계가 많이 느껴졌어요, 이제. 그리고 또 그때 또 마침 남원으로 이사를 할 때였고, 그래서 계속 광주에서의 그런 활동 경험을 이어나가기도 어렵기도 하고, 스스로 공부도 좀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다시 거기에서 또 정치 활동을 계속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남원에서 지역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지역 운동을 하자라고 그때 마음을 더 먹었고 그래서 생협 활동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쿠 과의 어떤 인연 속에서 이제 구례 자이언트드림 파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현재까지 이제 참 변화무쌍한 과정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안 좋은 방향으로. 아니 저는 근데 안 좋다고 왜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구례 자이언트드림 파크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아이쿱이라고 하는 조직에 또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도 있고, 아이쿱이라고 하는 데가. 왜냐면은 이제 안상현 씨가 이제 아이쿱의 어떤 활동가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람찬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래 나서 아이쿱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구례 자이언트드림 파크에 이제 일단 기회가 돼가지고 입사를 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진짜 얘들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노동조합을 또 이렇게 당연하게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또 회사에서는 내가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노동 탄압? 네, 온갖 방법으로. 네, 온갖 방법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는 이게 이제 도저히 여기서 그냥 회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해서는 또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끝까지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이 정당성을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제 인생에 20, 30대의 어떤 노동 현장에서 또 미처 하지 못했던 싸움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아이쿱에
이게 취업을 하고 해서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갈 뻔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투쟁할 수 있는 처음의 계기가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는 어. 계기가 그래서 도리어 그 진가를 발휘하겠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이 아이쿠 이 관계자분들 뭐 그렇게 뭐 너무 실세분들한테 고마운 마음까지도 좀 생기는 거죠. 지난 2월에 아이쿱 생협연합회가 고소해온 사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네. 사건과 관련돼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네. 긴 시간 동안 싸워오신 소감과 무죄 판결 받으신 소감 어떠신지. 일단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근데 이제 그 당연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게 이제 그냥 당연한 게 아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어떤 노력과 또 어떤 지원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 거였죠. 특히 이제 우리 그 변호사님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신 것이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정봉 선생님의 수많은 그렇죠. 본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안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정봉 선생님 제가 말씀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군요. 진짜. 네. 저희가 MC가 많이 부족합니다. 끝까지 못 듣고. 그렇죠. 홀가분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까지 그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부터서 그 회사로부터서 이제 많은 징계, 몰라 지금 한번 세보지 이전에는 한번 세봤었는데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좌지간 고소 고발과 또 징계들까지 하면은 거의 한 10건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주장대로 이렇게 된 것은 없죠. 그 어떤 정당성을 입증한 적은 한 번도 이렇게 없었던 거고, 또 이제 이 고소고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겼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딱 한 건, 그 회사가 제기한 손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약간 크게 진 게 한 건이 이제 있죠. 근데 그것 또한 이제 그 연대와 지지 속에서 또 이렇게 해결을 이렇게 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이었지만은 나름대로 그 좀 뿌듯하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이런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시는 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런 생각을 당연한 건가? 하여튼 하기는 했죠. 예, 하기는 개인과 조직이 싸우는 거잖아요. 개인과 조직이 싸우면 당연히 개인이 다 받을 압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판결에서 뭐 무죄 판결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의 우리가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뭐 다 씻겨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거는 개인과 조직의 싸움인데, 개인이 완전히 개인만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아갈 때 좀 힘이 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어 함께 이뤄나가는 지역 운동이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네, 어려워요. 네, 예. 어렵고 사실은 그 가운데서 뭔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그게 나에게 득이 될 게 사실은 별로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계속 지역 활동을, 지역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활동을 관심을 갖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뭐 큰 의지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물 흘러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뭘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던 거, 내 말로 했던 것,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책임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사회가 계속 자본주의가 심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따뜻하게 사는 것을 좀 더 지향하게 되는 그런 습관, 생각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지금 저를 다른 데다가 들여다 놓으면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막 성장, 막 더 많이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사는 거를 즐거워했을까? 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비웃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살고 하는 거를 더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네.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살짝. 그러면 이때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되게 다양한 삶의 궤적을 이루면서 사셨는데 혹시 10년 후에 안상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10년 후에 이순규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별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뭔가 좀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 세우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을 이렇게 계획 속에서 살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그냥 아까도 그냥 흐르는 대로. 근데 항상 좋은 선택을 할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부끄러운 선택은 하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 생긴다면은 일단 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 부분도 뭐 지금은 좀 약간 좀 헤매고는 있지만 뭐 조만간 또 뭔가 그 좋은 일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이팅! 네. 그러면 안상현 선생님은? 그러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구체적으로 이건 뭔 직업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집중하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동료들도 있고 그 일이 사실 쉽지 않고 여기저기 자원들을 연결하고 그렇게 소통해야 되는 일이어서 그게 좀 쉽지는 않고 또 사회의 뭐 아젠다, 과제 이런 것들도 계속 바뀌잖아요. 이제 바뀌고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거 구체적인 건 생각은 못 하는데 막연하게는 좀 직장처럼 다니고 싶지는 어딘가에 매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약간 존재가 좀 불안정하더라도 프리랜스의 형태로 발음이 안 좋았어. 네. 프리랜스 경상북도여가지고 예. 스와 서가 잘 구분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해를 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그냥 그걸 뭐라 그래? 자영업이요? 아니요. 자기개발? 아니. 자동차? 자동차? 자도치. 자아실현? 그래서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키워서 자급자족. 그래 맞죠. 자급자족. 앞머리, 아유, 앞머리. 진짜 그러니까 제일 뭐. 똑똑하다. 맞네. 그러니까 프리랜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나의 노동을 좀 가급적이면 덜 소진하고 그냥 아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비중을 그러니까 국가 경제로 치면 수출 경제를 좀 줄이고 내수 활성화? 네, 내수를 좀 더 많이 하는 가정 경제를 10년 후에는 이루어야겠다. 아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감 각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평상시에 뭐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살아온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기회로 살아온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돌아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누가 본다고 하니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이렇게 부담스럽긴 한데 누가 봐도 뭐
크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냥 알차게 남은 스케줄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누가 볼지 모르지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쑥스러웠어요. 아 정말요? 네. 전혀 그런 티는 안 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네. 쑥스러웠고 아, 정말 내가 유명해지는 건가? 많이 유명해졌어.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마무리 멘트 할까요? 끝날까요? 제가 잠시만. 지어받고 싶으면 빼나. 아 그렇구나. 빼도 되지 않을까요? 빼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행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모는 사랑입니다. 와.